자, 바로 오늘 밤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약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풀롱 때리면 계좌 죽습니다. 이 내시건봉상에서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지독한 횡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나 싶었지만 결국에 해당 구간 돌파가 되면서 뚫고 내려가주나 싶었겠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약반등이 나오면서 롱 포지션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일방적인 하락장이 계속해서 나왔다면은 이곳 저점 구간에서 좀 더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포지션 따로 잡지 않았고요. 대체 이 구간이 왜 좋은 타점이었냐? 청산 히트맵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곳 보이시죠? 78.5K에서 78K 구간,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청산 물량들이 쌓여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차트상에서 다시 보시면 바로 이곳 이전 저점 라인과 정확하게 맞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유동성을 다 휩쓸고 상승하게 됐다면은 전 좀 더 이 상승을 믿고 롱 배팅을 쳤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포지션을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이라도 저는 여기서 다른 포지션 잡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러냐? 바로 오늘이 클래리티 법안 이 마크업 절차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 마크업 절차가 뭐냐? 본 의회에 올라가기 이전에 1차로 하게 되는 표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년간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숨겨진 단서를 추락하는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객관적인 타점으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재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이곳 FVG 구간, 이곳이 한 방향으로 돌파가 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은 더 이상 FVG가 아니라 저항 구간으로서 IFVG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FVG, IFVG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 두 구간이 대체 뭐길래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서 FVG 구간, 원래는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세력의 매수 흔적입니다. 원래는 이런 캔들과 캔들 사이에 이런 공백 구간이 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세력의 진입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대 양봉들 일반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공백 구간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구간을 저희는 FVG, 즉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FVG 구간들을 강한 하락과 함께 단번에 돌파가 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구간은 더 이상 FVG 구간이 아니라 IFVG, 즉 인버스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체 여기가 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세력들이 이렇게 강한 매수세나 매도세를 만들어낼 때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들을 여기서 모두 체결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탓에 이런 공백 구간을 남기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세력들도 본인들 물량을 다 체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 구간이 닿게 되면은 이 남은 물량들을 체결시키면서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FVG를 만들어낸 기관들이 또 다른 하락을 바라보는 기관한테 잡아먹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지지 구간이 아닌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상승과 하락은 이 두 개의 기관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저항 FVG 구간 돌파해내지 못하고 캔들이 하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가 대체 어디냐? 현물 100억 이상의 고래 투자자들, 즉 기관들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근데 이렇게 캔들이 빨간색을 그리면서 음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다. 얘네들은 아직까지 매도 우위를 그리면서 비트코인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FVG 하락을 했을 때부터 숏 포지션을 잡고 바로 이곳 저점 구간에서 모든 포지션을 종료했어요. 근데 여기서 고점에서 고점 파는 거는 진짜 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서 모든 포지션 종료했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바로 이곳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서의 변곡을 이루는 구간이죠. 이곳 변곡점과 이곳을 연결해보면은 이와 같은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캔들이 이곳의 하단 스윗 무빙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스윗 무빙을 어떻게 대체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매매한 것이 아니고요. 날봉에서 보시면은 정확히 이곳 하단 부분 맞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의 움직임 나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캔들이 이 하단 구간 수입을 하게 될 때 모든 포지션을 여기서 종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수익 가져가면서 포지션 마무리하게 됐고요.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분들 이와 같은 수익 가져가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의 내용 중점이 이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통과에 대한 관건이었죠. 근데 여기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저희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클래리티 법안을 다시는 보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대체 뭐냐?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 모든 애들은 이 정확한 법안으로서의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확실히 정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클래리티 법안을 만드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CFTC랑 SEC, 이 두 개의 기관들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기관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 법안의 핵심 중점은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알트코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알트코인이 이름만 비트코인일 뿐이지 특정 회사나 뭐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이 알트코인의 가격이 쉽게 지락펴락하게 되면서 물량들을 얘네들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탈중앙화가 안 된 암호화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상 주식처럼 얘네가 주식을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SEC라는 기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완전하게 탈중앙화가 된 코인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현재 비트코인 개발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죠. 그리고 마음대로 이 코인의 물량들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은 뭐 금이나 은처럼 확실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확실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탈중앙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이 CFTC라는 기관에서 이런 탈중앙화 된 코인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상품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SEC나 CFTC 이 두 개의 기관들이 탈중앙화가 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걸면서 거래를 하게 할 것인지, 탈중앙화가 된 코인들은 이 CFTC 기관들을 통해서 상품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인지, 이거를 정해주는 게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근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바로 오늘 이 마크업 절차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마크업이 대체 뭐냐? 바로 미국 본 의회에 넘겨지기 이전에 첫 번째로 들어서게 되는 통과 절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차로 불발이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는 이 1년 동안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내용들은 싹 다 보지 못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통과 절차가 불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 기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 중간선거에 들어서게 되면 의원들은 자 이제 본인들의 선거 의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추가로 이 클래리티 법안처럼 굉장히 표심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들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선거 끝나고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이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 기간에 들어서게 돼요. 자, 여기서 레임덕 세션이 대체 뭐냐? 이때는 미국 내부에서 시급한 예산이나 아니면 안보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하는 기관들인데 이런 마크업 세션에서 탈락한 이런 클래리티 법안이 다시 무리로 떠오르게 될까요? 그러긴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027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2027년 새해 초부터 다시 클래리티 법안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 미국은 의회가 2년 단위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2027년이 의회가 종료되는 연도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대통령 서명을 받지 못한 이 클래리티 법안은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것이고, 다시 2027년에 새롭게 처음부터 뭐 법안 번호를 부여받고 뭐 위원회 배정받고 다시 마크업 절차까지 가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바로 오늘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이때 표결을 시작하니까 이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때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악재 소식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서는 지지받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차트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그어드려 볼게요. 자, 바로 첫 번째로 이런 FVG 구간들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캔들이 1차로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런 추세선에 따라서 이거 맞고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FVG 구간과 이전 저점에 대한 이런 구간들도 함께 겹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FVG 구간들이 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장악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꼬리를 강하게 말아올리면서 큰 장대 양봉까지 함께 형성하게 되었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강하게 꼬리를 말아올린 구간, 누구의 진입 흔적일까요? 바로 세력들의 진입 흔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해당 구간들을 오더블록으로서 추가 지지 구간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더블록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 구간인데, 누구의 매매 구간이라 바로 세력들의 매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세력에 진입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강한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본인들의 타점을 방어해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캔들이 이곳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세력의 평단가인 만큼 1차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 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캔들이 이곳까지 하락을 한 만큼 이거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가 있으면 2차 지지 구간도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해당 구간, 이 강하게 꼬리를 말아올린 구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캔들이 강하게 하락하던 구간들에서 강하게 꼬리를 말아올리면서 상승을 시켜준 구간들이고, 이곳 역시 세력의 진입 구간 오더블록으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차 해당 구간 하단 유동성 수입 움직임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면 정말 좋은 타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 전체적인 관점은 오늘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를 못하고 악재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확실한 법안이 없이 쭉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 클래리티 법안이 불발이 되게 된다면 잠시 동안 데미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 이런 지지 구간들 잡아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긴 하니까 오늘 오후 11시 30분 해당 발표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비트코인도 최후의 방어선 같은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크게 본다면 바로 이런 구간들이겠죠. 근데 이곳까지 하락은 바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구간으로서 잡아드린 바로 이곳 2차 지지 구간, 이곳 하단 돌파된다면은 그때 바로 숏포지션으로 관점 바꾸고 제 스터디방에서 대응해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점심 브리핑 마무리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관점 도움되셨다면은 저 유튜브 댓글 하단에 힘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런 사소한 댓글들이 제 영상 제작에 큰 활력이 되니까 다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했는데 지금까지 업로드 못한 만큼 더 열심히 업로드해서 좋은 관점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들 이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들과 함께 항상 우상향하는 계좌 만드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